31쪽에 97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끝냈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시험 대비 교재 파트 1에서 파트 1의 1회차 있죠? 1회차 요거 끝내 있어야 되고요. 파트 2에서는 30페이지까지 끝나 있으면 됩니다. 시험 대비 교재에서는.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까지 숙제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숙제가 파트 2에서 43쪽까지가 이제 숙제일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출 문제집 줬잖아, 그지? 기출 문제집 1회차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끝나면 이제 가도 됩니다. 1회차는 다 끝냈는데 이거 풀어면 안 돼요? 43쪽까지. 아, 아니지. 여기까지 풀어야지 가는 거지. 어? 수행 있어요? 너 다 했잖아. 아까 뭐 42까지 풀었더만. 뭐 43까지 뭐 한쪽인가 남았더만. 그것만 풀까? 어? 넌 뭐 한 거 했어 다? 저요? 저 실전 테스트 다 풀었어요. 92점. 그래. 손가락. 그래, 알았어. 좋아. 인정해줄게. 자, 975번 보겠습니다. 자, 975번에 윷놀이 문제인데, 여러분, 그 윷놀이에서 조용. 윷놀이에서 등이나 배가 나올 확률을 그냥 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중학생 수준의 문제고, 사실 리얼하게 생각하면은 요렇게 될 확률이랑 요렇게 될 확률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나올 확률과 요게 나올 확률이, 그걸 반영하는 문제가 이제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인데, 일단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등하고 배라고 표현했으니까 등이 나올 확률을 P라고 생각하고 배가 나올 확률을 1-P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도개걸림모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등이 한 번, 배가 3번 이렇게 말했어. 등이 한 번, 배가 3번. 그러면 등이 한 번, 배가 3번 나올 확률, 등 1, 배 3. 요 확률이 얼마냐면 4번 중에서 등이 한 번, 그럼 P의 1제곱 1-P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 그냥 2분의 1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니까. 아니 왜요? 야, 그렇게 따지면 윷놀이 할 때 개가 제일 많이 나와야지. 개가. 근데 개랑 거리 비슷하게 나오잖아. 안 그래? 아 4개는 모양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동전 같은 경우는 딱 이게 딱 반반이잖아. 앞면 뒷면 반반. 이건 확실한데 얘는 생긴 모양이 둥근 면이랑 이렇게 납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윷 하나를 들고서 100번을 던져봐. 100번을 던져보면 등 50번, 배 50번 이렇게 나올까?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배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이 2번, 배가 2번. 등이 배 2. 자, 요렇게 될 확률은 4C2에 P의 2제곱 1-P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확률이 서로 같아요. 얘네 둘이 서로 같대요.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자, P 지우고요. 여기 1- 이거 이렇게 좀 안 되지. P를 하나만 지울게요. P 지우고 여기 P 하나 지우고 그다음에 이거 1-P 제곱 지우고 요거 2개 지워지니까 하나 남고.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숫자 붙여주면 4 1-P는 6P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볍냐? 너 시험 때 교육이자 안 받았나? 저기 뒤에 박스에 하나 있어. 과. 야, 너 그리고 일요일날 2시인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 깜빡했어. 그치, 깜빡한 거잖아. 그래놓고 몰랐던 척하고 있어. 깜빡했어. 듣긴 들었잖아, 그지? 네? 듣긴 들었잖아. 네, 듣긴 들었어요. 자, 봅시다. 여기 지금 31쪽이야. 그 책에 보면 동윤아, 앞에 부분이 파트 1이고 뒤에 이제 조금 넘어가면 파트 2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31쪽 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한 번 더 2로 또 약분해주면 요거 2 되고 요거 3 되니까요. 2-2P가 3P 이렇게 되죠. 그러면 P는 5분의 2가 되겠네, 그지? 5분의 2. 네. 그래서 등이 나올 확률이 지금 5분의 2고 배가 나올 확률이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등3 배 1의 확률을 물어봤어. 등3 배 1. 자, 등3 배 1이면 4번 중에서 등이 3번 나왔고 P가 5분의 2니까 5분의 2가 3번 나오고 그러면 5분의 3이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계산하면 되고요. 625분의 분자는 4 곱하기 8 곱하기 3 96 그치? 9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가 다 비슷해. 다 이렇게 P 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쉬워요? 여기요? 저기 뒤에 어려운 유형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쉽죠. 그리고 39쪽부터 이제 통계란 말이야. 거기는 뭐 이제 쭉쭉쭉. 그죠? 네. 이거 게임 이거 필드 테스트 맨날 풀어야 돼요? 그쵸? 월, 화, 수, 목, 금에 한 회차씩 풀고 일요일 날은 3개씩 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우리가 와가지고 교과서 프린트를 푸는 게 아니고 실전 테스트를 3개 이렇게 풀려고 해요. 저희 학교 건 없어요. 나는 그 자료를 찾을 능력이 없어. 있는 자료로 만드는 거야. 근데 작년 거 광동 거는 그 책에는 못 넣었는데 한번 풀 거예요. 저 작년 직전에. 광동 거. 작년 광동 거 갖고 있어. 쌤 생일 너무 많아. 두 개로 줄여요. 뭐가? 그거요? 아 실전 테스트요? 에이. 쌤도 그거 3개만 하면 가는 거예요, 일요일에. 그렇지. 밀린 게 없다면. 쌤 시험범위 나왔어요. 뒤에부터 끝까지 아니야? 다 말씀드렸어. 아, 왜냐면 저 추정이 없거든요. 민주가 제일 재빨라. 자, 981번 보겠습니다. 981번. 자, 이거 여러분 자의에 있던 문제인데 기억하니? 네. 자, 0,0에서 출발했어요. 0,0에서 출발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A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위로 한 칸 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데 잘 읽어야 돼, 문제를. A라는 점에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3칸을 가버리면 3,0 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X좌표든 Y좌표든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3이 돼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어. 그러면 Y좌표가 3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봐봐. 자, 일단 처음부터 위로만 그냥 3칸 쭉쭉쭉 올라가 버리면 어디예요? 0,3에 도착하겠죠. 그지?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게임이 끝날 수가 있고요. 또는 어디도 끝날 수 있어? 1,3에서도 끝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Y좌표가 3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죠? 또는 2,3 도착해가지고 끝날 수도 있죠. 그죠? 0,3, 1,3, 2,3 그리고 3,3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죠? 3,3에서 게임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정선아, 왜 없을까? 왜 3,3에는 갈 수가 없을까? X가 어. 3이 되면 게임이 끝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3,3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자, 3,3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직전에 3,2에서 이렇게 왔던가 아니면 2,3에서 이렇게 왔던가 둘 중에 한 가지 경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두 경로 모두 다 이미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3,3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끝나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요거 0,3, 1,3, 2,3에서 게임이 끝나는 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할 건데 0,3에 도착하는 거는 아주 단순하죠. 그냥 위로만 3번 나오는 거니까. 동윤아,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뒷면만 3번 나올 확률 얼마일까? 3C3에 동전 3번 던졌어. 뒷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 몇 제곱? 3제곱. 그쵸? 그래서 8분의 1이 3,3에 도착하기 이전에
여기에 갔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고 여기에 갔을 때도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는 x좌표, y좌표 둘 중에 하나만 3이 되면은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든 거기서 멈췄을 거라는 거지. 더 던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3,3이라는 점에 가는 일 자체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그 이전에 미리 끝나버리니까. 자, 그러면 1,3 이거를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자, 1,3이면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뒷면이 3번 나오고 앞면이 1번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4C3의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 해도 되니? 이게 안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왜? 요 경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위, 옆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 요 경우에는. 그치? 하지만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게 위 하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1,3에 도착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자, 무조건 1,3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 1,2에 있었을 거야. 그죠? 여기에 있다가 위로 한 칸을 올라가는 경로로만 1,3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건. 이미 여기 도착했을 때 끝나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3C2에 2분의 1의 3제곱을 먼저 해줍니다. 이게 1,2에 도착할 확률이고 거기서 위로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자, 요 3C2의 2분의 1의 3제곱이 여기 도착할 확률이고 거기서 위로 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6분의 3 될 거고요. 자, 2,3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저 2분의 1이 뭐라고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여기에 도착할 확률이잖아. 그치? 거기서 만약에 1로 가면 안 되잖아. 위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거지. 위로 갈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자, 2,3에도 도착하기 바로 전에는 2,2에 있었어야 됐죠. 그쵸? 2,2에 있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4C2에 2분의 1의 4제곱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2분의 1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16분의 3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16분의 2라고 통분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합치면 16분의 8이거든요. 근데 이 16분의 8이라는 확률은요, y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될 확률인 거잖아. 근데 문제 잘 읽어보면 y 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그랬으니까 아하, 이거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16분의 8을 분모에 깔고 분자에는 누구만 올라가야 돼? x 좌표가 1일 확률. 요때의 확률이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어디 갔어? 16분의 3 요게 분자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16 지워지고 8분의 3이 답이다. 그죠? 그지? 마지막에 조건부 확률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6분의 3을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그때 x좌표가 1일 확률이잖아. 이 셋 중에 지금 x좌표가 1인 건 요거잖아. 그지? 요 놈의 확률이 분자에 올라가야 돼. 자, 넘어갑니다. 33쪽으로 가서 자, 33쪽 오랜만에 또 추억 돋는 문제가 나왔네요. i가 나왔네요. i가 뭐야 얘들아? i가 그거 이 복소수에서 등장했던 건데 i라는 친구를 부르는 명칭이 뭐죠? 루트에 마이너스 있는. 그게 명칭이야? 아, 무리수라고요? 너 지금 무리수라고 했어? 무리수? 무리수는 중학교 때 배운 루트 2, 루트 3 이게 무리수고 이게 허수인데 허수. i가 붙어 있으면 허수인데 그 허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얘가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애죠. 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허수 단위 이렇게 부르죠. 근데 뭐 이름을 까먹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기억하면 돼. i의 거듭 제곱 있죠, 그죠? i의 거듭 제곱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죠. 네, 그래서 i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i고 i 4제곱이 얼마예요? 1이죠, 그쵸? 그 이후로는 다시 반복이 시작되지?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i의
절대값 n-n 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요 녀석의 값이 3이 되거나 아니면 뭐 7이 되거나 뭐 11이 되거나 이런 건데 지금 주어진 상황상 얘가 아무리 커도 3밖에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지금 주사위를 3번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3번밖에 안 던졌으니까 이거 아무리 커도 3이에요. 우리는 딱 3이 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 씌워서 3인 거니까 n-n이 3이거나 아니면 n-n이 마이너스 3이거나 요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주사위 3번 던졌으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가 3이고 얘가 빵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거꾸로 얘가 0이고 얘가 3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딱 3,0과 0,3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쵸? 전체 던진 게 3번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3,0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2라는 눈이 3번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지금 1, 2, 3, 4가 나올 수 있는 주사위니까 2라는 눈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 거지. 그러면 3번을 던져가지고 3번 모두 다 2가 나온 거니까 4분의 1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3번을 던져가지고 한 번도 안 나왔어. 4분의 1의 확률이 한 번도 안 나오고 4분의 3의 확률만 3번 나온 거죠.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64분의 앞에 게 1이고 뒤에 게 27인가? 그럼 64분의 28이죠. 그럼 4로 약분시키면 16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16분의 7. 답은 2번.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 34, 35는 쉬워요. 푸시고요. 여기 이제 36, 37이 조금 어렵습니다. 36, 37. 자, 36쪽부터 볼게요. 자, 36쪽에 보시면 997번을 볼게요. 997번. 일단 문제를 딱 봤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공을 뽑는 시행을 5번을 했어요. 5번을 했는데 1,4에서 출발한 점 P와 6,0에서 출발한 점 Q가 마지막에 같은 위치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흰 공을 뽑으면 P라는 점이 움직여요. 근데 P라는 점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이고 위로 한 칸을 움직이고, 자, 여기 P의 움직임이야. 흰 공을 뽑았을 때 P가 이렇게 움직여.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았을 때, 자, 검은 공을 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Q가 움직이는데요. Q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움직여요. 그럼 위로 2칸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처음 출발하는 위치가요. P라는 점은 1,4에서 출발했어요. 1,1, 2, 3, 4. 여기서 P가 출발을 했어. 1,4.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2, 3, 4, 5, 6. 6,0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한 번에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따로따로 접근을 할 건데, 먼저 X좌표만 생각을 해봐. X좌표는요, 흰 공이 나오면 P라는 점의 X좌표가, 자, 흰 공이 나오면 P라는 점의 X좌표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검은 공이 나오면 Q라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출발하는 점이 P보다 Q가 5만큼 더 크잖아요. X좌표만 봤을 때. 그치? 얘는 X좌표가 1이고 얘는 X좌표가 6이니까. 그치? 얘가 5만큼 크죠? 그러면은 흰 공이 나오든 검은 공이 나오든 무조건 X좌표는 한 칸씩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치? P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도
한 칸만큼 가까워지는 거고 Q가 왼쪽으로 한 칸을 와도 역시 한 칸만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X좌표는요 5번 이 공 뽑는 것을 5번 한다면 무조건 X좌표는 서로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지. 그치? 얘가 몇 칸을 왔건 얘가 몇 칸을 왔건 상관없이 무조건 5칸만큼 가까워지는 거니까 둘이 똑같은 위치에 무조건 올 거예요. X좌표는. 시연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네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 흰 공을 뽑으면 내가 이렇게 가. 검은 공을 뽑으면 네가 이렇게 와. 무조건 우리는 무슨 색깔 공이 나오든 한 칸만큼씩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럼 애초에 5칸 떨어져 있었는데 공을 5번 뽑았어. 그럼 무조건 우리는 만나겠지. 근데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무조건 5번을 뽑으면 만나긴 만난다는 거야. X좌표는 무조건 같아진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X좌표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무조건 같아지니까. 그럼 이제 포인트는 무슨 좌표야? Y좌표를 잘 봐야죠. 자, Y좌표는 흰 공을 뽑으면 P라는 녀석의 Y좌표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검은 공을 뽑으면 Q라는 녀석의 Y좌표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흰 공을 A번 뽑았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 흰 공을 A번 뽑았어. 그러면 자동으로 검은 공은 몇 번 뽑힐까? O-A번 뽑히겠죠. O-A번. 자, 그럼 P라는 점은 원래 Y좌표가 얼마였죠? 원래부터 4였죠. 그죠? 그러면 원래 Y좌표가 4였는데 플러스 1이 A번 일어나니까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근데 Q라는 녀석은 원래 Y좌표가 0이었어요. 원래 Y좌표가 0이었고요. 플러스 2가 O-A번 일어나니까 플러스 2괄호 O-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 플러스 A는 10-2A가 돼가지고 3A가 6, A는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 공이 2번 뽑혔고 검은 공이 3번 뽑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흰 공이 2번, 검은 공이 3번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그대로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우리 명승현 해볼까? 몇 시 몇? 이거 5번 했잖아, 그지? 5번 뽑아가지고 흰 공 2번, 검은 공 3번 나올 확률. 어? 5C2에 주머니를 봐봐. 저 주머니에서 공 하나를 딱 뽑았을 때 흰 공이 뽑힐 확률이 얼마야? 그러니까 4분의 3이 몇 번 일어나고 2번, 그 다음에 4분의 1이 3번 이렇게 돼야지. 그치? 계산하시면 1024분의 90이거든요. 그럼 약분 한번 시키면 4번이네. 그치? 4번. 자, 이런 문제고요. 이 문제랑 그 다음 번 98번 문제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제 98번도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요 풀었던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98번 한번 풀어보세요. 민주야 자는 거 아니지? 자, 이 문제 998번 문제에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번 던졌는지를 말 안 했죠. 주사위를 몇 번 던졌는지. 그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 곱이 짝수입니다. 곱이 짝수가 되면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위로 2칸,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곱이 홀수가 나오면요.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어. 그 무슨 말이냐면, 홀수가 나오든 짝수가 나오든 무조건 오른쪽으로는 한 칸을 가는 거죠. 무조건. 그치? 그렇다면 여기 지금 X좌표가 5가 됐잖아.
이 x좌표가 5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주사위를 던지는 이 행동을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5번 한 거죠. 그죠? 5번을 한 거야. 그래서 전체 던진 횟수를 얘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5번을 했을 때, 자, 곱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곱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합쳐서 5번인 건 알겠어. 그럼 내가 짝수가 나온 횟수를 A번이라고 했을 때, 홀수가 나온 횟수 똑같이 어떻게 돼요? 5-A번이 되겠죠. 그쵸? 5-A번. 자, 동윤아. 곱이 짝수가 되면은 Y축 방향으로 얼만큼가? 플러스 2만큼까지. 그럼 얘한테다가 플러스 2를 어떻게 해주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곱이 홀수가 나오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죠? 그럼 얘한테 얼마 곱하면 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요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결국 Y좌표가 얼마가 됐대요? 4가 됐대요. 4가 됐대요. 그쵸?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A가 9인 거니까 A는 3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아하 그러면 짝수가 되는 일이 3번, 홀수가 되는 일이 2번이구나.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짝수, 홀수 이게 그냥 주사위 하나 던진 게 아니라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그 곱이 그렇다는 거죠. 곱이. 그러면 짝수 나올 확률과 홀수 나올 확률 중에 뭐가 더 확률이 낮아? 홀수가 훨씬 낮아. 그치? 왜? 홀수는 2개의 주사위가 전부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홀수일 확률이니까 4분의 1인 거죠. 그럼 독립시행 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5번 중에 2번. 자, 짝수가 3번 나왔으니까 4분의 3이 3번. 그지? 맞죠? 4분의 1이 2번. 이렇게 돼야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은 1024분에는 똑같은데 분자가 얼마니? 270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약분시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999번은 요건 또 약간 느낌이 다른데 제목을 좀 붙이자면 독립시행의 변형 999번. 자, 독립시행을 조금 이제 변형시켜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딱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시행은 n번 중에서 r번이 p가 일어나고 1-p가 n-r번이 일어나고 이게 전형적인 독립시행의 모양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999번 같은 친구를 보면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랑 1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것이 각각 얼마의 확률로 일어나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1 또는 2니까 요거 3분의 1 그지? 요것도 3분의 1 요것도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독립시행은 P하고 1-P 요렇게 둘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얘는 지금 세 종류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1이라는 확률을 세 종류로 분할된 상태예요. 근데 주사위를 4번을 던져가지고요. 점 P가 원점에 있을 확률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4번 중에서 오른쪽으로 2번 갔다면 왼쪽으로 2번 가면 되죠. 이러면 원점에 오겠지.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 왔어. 그리고 2번은 안 움직여.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떨 수도 있어요. 4번 다 안 움직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세 종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독립시행을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에다가 몇시 몇을 붙이고 싶어요? 4시 2를 붙이고 싶죠. 4시 2. 그러면 4시 2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확률을 둘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 오른쪽 화살표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죠. 요게 2번 일어났고 왼쪽 화살표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죠. 요것도 2번 일어났고 요렇게 써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립시행의 모양과는 조금 다르죠. 둘의 합이 1이 안 나오니까. 그죠? 하지만 요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 모양이 세 종류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와 왼쪽 화살표와 빵빵 요렇게 네 개를 순서를 배열한다고 생각해봐. 자, 얘네 넷의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은요. 네 자리 중에 자 오른쪽 화살표가 네 자리 중에 몇 자리에 들어가? 한 군데 들어가겠지. 그럼 그거를 4시 1.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이 왼쪽 화살표는 자 이미 내가 오른쪽 화살표를 여기다 이렇게 딱 배치를 했다면 남은 자리가 몇 자리예요? 세 자리죠. 세 자리 중에 한 자리에는 왼쪽 화살표가 들어가. 요거를 3시 1로 골라줄게요. 여기 골랐어. 그럼 나머지 두 자리에는 자동으로 빵빵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앞에 있는 C들을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든 확률은 다 얼마씩이에요? 3분의 1씩이지 다? 그럼 끝에다 뭐 붙일까? 3분의 1에 4제곱 붙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도 돼요. 이 부분을 그냥 뭘로 생각해도 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확률로 생각해도 돼요. 4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하고도 똑같냐면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하고도 똑같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또는 요렇게 생각해 주시고 뒤에 3분의 1에 4제곱 붙이면 됩니다. 마지막 거 제일 쉽지. 이거는 그냥 3분의 1에 4제곱이지 뭐.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되겠다. 그럼 얼마 할까? 4번. 그치? 4번. 그래서 이거는 독립시행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독립시행의 모양을 조금 변형시켜 놓은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쪽 볼게요. 37쪽에 1001번입니다. 1001번. 자, 1001번. 뭐 이제 정확하게 풀려면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뺑뺑 도는 문제 중에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문제는 그래도 좀 덜 헷갈리는데 이게 양쪽 방향으로 도는 문제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방향을 좀 이제 부여를 해볼게요. 우리는 시계 방향이 익숙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시계 방향 요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할게요. 플러스 방향.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이 숫자는 뭐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 2로 봐야 되겠죠.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자, 홀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플러스 1만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B라는 점 있죠. B라는 점. 이 B라는 점을 우리가 이런 숫자로 표현할 때 당연히 출발점이 A니까 A를 0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B라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여러 가지라는 거야. 제일 단순하게 오른쪽으로 그냥 3칸 가면 되죠. 시계 방향으로 3칸 가면 B에 도착하죠. 그러면 B를 나타내는 숫자는 누가 돼요? 플러스 3이 되죠. 근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왔어. 그럼 얼마가 돼요? 7이 될 수도 있죠. 플러스 7이 될 수도 있어. 또는 A라는 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냥 한 칸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요.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규칙이 보이나요? 제일 쉬운 숫자 3을 기준으로 해서 4씩 더하거나 4씩 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숫자들 중에서 주목해야 될,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숫자는 어떤 애들이냐면 문제에서 주사위를 6번 던졌다 그랬으니까 도착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사이에서 생각해야 되잖아. 자,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만 6번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 도착해요? 여기를 0으로 봤으니까 플러스 6에 도착하죠. 숫자로 따지면. 자, 짝수만 6번 나왔어. 그럼 얼마 도착해? 마이너스 12에 도착하죠. 그죠?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 골라야 되겠지. 자, 골라볼까요? 누가 있죠? 일단 제일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9가 되죠.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까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들이에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6번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A번 나왔다고 잡아볼게요. 짝수가 A번 나왔어. 동윤아, 그럼 홀수는 몇 번 나왔을까? 주사위 6번 던졌다. 6-A번. 그치?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지고 그때 도착한 지점의 숫자를 표현해보면 -2에다가 A 곱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 곱하는 거니까 그냥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얼마야? -3A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 놈이 -9가 되거나 또는 -5가 되거나 또는 -1이 되거나 플러스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근데 A가요 막 분수나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있니? 의미가 없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5하고 -1은 바로 날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식을 생각해 보면 이거 무조건 3의 배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 중에 3의 배수 아닌 거 날려버리고, 자 그럼 -9가 될 때의 A 값은 얼마예요? A는 5가 되겠죠. 또는 자 플러스 3이 될 때 A 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쵸? 됐네. 이제 6번 던져가지고 짝수가 5번 나오거나 또는 짝수가 1번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써볼게요. 6번 중에서 5번, 뭐 짝수든 홀수든 2분의 1이니까 6제곱이죠. 또 6번 중에 1번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64분의 6 더하기 6이니까 12네. 4로 약분시키면 16분의 3인가요? 그쵸? 네, 16분의 3 이렇게 되겠다. 답은 3번. 그치?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상황이 복잡해진다면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야지만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1002번입니다. 1002번. 근데 훨씬 쉬워요. 그래, 갔다 오세요. 자, 1002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방금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좀 쉬워. 어떻게 줄까, 이주야? 한 대 때려줄까? 잠좀 깨게. 그래. 자, 해봅시다. 10번을 던져가지고 A에 다시 도착한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계 방향으로 2만큼 가는 거랑 시계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 방향이 일단 한 종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냐 플러스 1이냐 이거지. 그죠? 그러면은 10번을 던졌다. 그러면 최소 플러스 10에서 최대 플러스 20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A라는 지점을 뜻하는 숫자는 플러스 10과 5 아니에요? 10번 던졌잖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만 10번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있잖아요. 근데 예. 이거 한 번이 A에서 P가 한 번이에요. A에서 E가 한 번이에요. 야, P는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10 아니면 플러스 15 아니면 플러스 20 이렇게 세 개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A라는 점을 나타내는 값이 이렇게 세 개니까. 근데 플러스 10이 나오려면은 홀수만 10번 나와야 된단 말이야. 홀수만. 그럼 확률 뭐예요? 2분의 1의 10제곱 아니야? 그죠? 플러스 20이 나오는 것도 짝수만 10번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그럼 2분의 1의 10제곱이고, 이 두 개는 아주 간단하고, 자 플러스 15가 되려면 이제 5번 나오면 되죠. 홀수 5번, 짝수 5번. 그죠? 그러면 10C5에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것들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풀어보시면 답은 몇 번일까? 4번 나옵니다. 4번. 4번이 답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로 왔어. 39쪽부터 이제 통계야, 얘들아. 통계는 39쪽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 푸시면 되고요. 40페이지에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1등은 맞는 거 아세요? 네. 1등급 문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풀고 싶으면 풀어보시고. 토요일에 했었죠. 아, 그거 습관이었잖아. S반에서는 자, 1026번입니다. 1026번은 간만에 등차 수열이 나왔어요.
여러분 5개의 숫자를 등차 수열로 잡으면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일반적이야? A 마이너스 2. 그치? 가운데를 일단 A로 잡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자, 그럼 요렇게 5개를 잡았을 때 요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편해서? 얘네들의 합이 편해서. 그죠? 합이 그냥 뭐가 돼? 합이 5A가 되잖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이 5개가 P1부터 P5까지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5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A 값은 얼마구나? 5분의 1이구나 라고 바로 찾았는데, 근데 조건이 더 이상 없죠. D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죠. D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봐? 그냥 풀어봐. 아마도 D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쵸?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요. 풀면은 2 이하의 마이너스니까 x가 2 이상 4 이하일 확률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2 이상 4 이하면은 요거 이렇게 3개 아니야? 그치? 얘네 셋이 더하면 얼마예요? 3a잖아. 3a. D 값이 필요 없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치? 그래서 3a가 5분의 3. 답은 5분의 3, 5번. 그치? 그래서 와 D를 어떻게 구하지? 막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봐. 해보면 보입니다. 해보면.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어? 세 번째가 뭐죠? 42랑 43 쪽에 한 문제씩만 더 풀고 저거 풀기로 했잖아. 뭐요? 수특에서 아유, 레벨 3에 레벨 3 뭐가 아니긴. 저 수특이 없어요. 쌤 저희 괜찮아. 수능 난 문제 안 처음 듣는 나오는데요. 소리인데? 괜찮아. 뭐라고? 저희 수능 문제 안 나오는데요. 기말고사 안 나와도 수특은 풀어봐야지. 난저 처음 듣는 수능 소리라니까요. 안 볼 건데. 아, 그래? 자, 봅시다. 1036번 볼게요. 1036번.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조건 없이 이 x에 대한 모든 확률 변수가 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x값이 몇 종류 나올까요, 지금?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2개를 꺼냈을 때 그 2개의 공 중에 큰 수를 x라고 했어. 그럼 x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2부터죠. 2부터 2거나 3이거나 4거나 땡땡땡에서 8 또는 9까지가 x값이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계산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좀 살펴보면 자, 이 문제에서는 요거의 확률을 물어봤죠. 요 확률을 그러면 자, 절대값 씌워서 3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x-5가 진짜로 3 이상이거나 아니면 어때요? x-5가 마이너스 3보다 이하이거나. 그쵸? 그럼 이 경우는 x가 8 이상이거나 자, 옆에는 x가 어때? 2 이하이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값은 8종류지만 그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x값은 딱 몇 개야? 2 아니면 8 아니면 9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만 계산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9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상황이니까 분모는 무조건 얼마예요? 9C2니까 36이죠. 36. 그러면 큰 수가 2가 되려면 무조건 1하고 2가 뽑혀야지만 둘 중에 큰 수가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경우밖에. 근데 8이 되려면, 큰 수가 8이 되려면 자, 내가 숫자를 2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큰 게 8이야. 그럼 이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얼마까지? 7까지 7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분의 7이
x가 8이 될 확률이고 9가 될 확률은 그러면 하나 더 클 테니까 36분의 8이 되겠네. 그죠? 요렇게 세 가지만 더하면 답이다. 몇 번인가? 4번. 그죠? 4번. 주인은 뭐 거의 누워서 듣는구만. 자, 그 다음에 41번인데 이 41번 문제 자의에 있었어요. 자의에. 기억하나? 43쪽에 41번 문제. 네, 기억나요? 자, 보자. 두 이산 확률 변수 x, y가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다. 그러면 일단 y를 생각하기 전에 x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써볼게요. x에 대해서. 자, 우리가 x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x 값이 1부터 5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자, x가 1일 때의 확률 더하기 x가 2일 때의 확률 더하기 쭉쭉쭉 x가 5일 때의 확률. 이게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그쵸? 네, 이게 x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평균이 4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 x의 평균 우리 어떻게 구하죠? x 값이 1일 때는 1 곱하기 그때의 확률 플러스 2 곱하기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걸 식으로 그대로 나타내면 1 곱하기 px는 1 더하기 2 곱하기 px는 2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px는 5 이게 지금 x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럼 이 값이 는 얼마가 돼야 돼? 요게 4가 돼야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x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EY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EY. 자, 이거는 Y의 평균이니까 방금 X의 평균 쓴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죠. X 대신 Y로만 바꿔가지고.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PY는 1일 때 더하기 2 곱하기 PY는 2일 때 자,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PY는 5일 때 요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요놈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죠? 요 관계식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치? 다른 모양으로. 자, 여기서 py가 1일 때 그러면 k에 1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k에 1 들어간 걸로 바뀔 테니까 얘가 뭐랑 같냐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px가 1일 때의 확률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바뀌겠지. 같은 방식으로 얘도 그러면 얘도 2분의 1 곱하기 px가 2일 때의 확률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1 곱하기 px가 5일 때의 확률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근데 이 각각들 앞에 이제 요런 숫자들이 곱해져 있는 거죠. 1, 2, 땡땡땡 5까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1 요렇게 곱해져 있고 플러스 2 요렇게 곱해져 있고 땡땡땡 5가 요렇게 곱해져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2분의 1을 맨 앞으로 딱 당겼을 때 자, 이렇게 당겼을 때 px가 1 얘는 앞에 1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앞에 1이 곱해져서 1 곱하기 px는 1 이렇게 될 거고 자, px가 2 얘는 앞에 2가 곱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px는 2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놈은 당연히 5가 곱해져 가지고 5 곱하기 px는 5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직 안 쓴 애들이 누구야 이제? 요거 10분의 1들. 그치? 10분의 1들. 근데 얘한테는 1 곱해졌고 얘한테는 2 곱해졌고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10분의 몇이 될까? 다 합치면 10분의 15가 되겠죠. 10분의 15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그쵸? 다 더하면 10분의 15.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만큼의 값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죠? 얘가 딱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x의 평균 4죠.
그래서 요 놈의 값이 4다. 그러면 곱해가지고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답은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8 곱하면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요 1번씩은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안 필요했어. 2번씩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다. 좋아. 딱 10분이 남았네. 자, 우리가 그 수특에서 저번에 몇 단원이었죠? 7단원이었나? 아니 6단원. 6단원의 레벨 3 문제 중에 위에 한 문제는 했고 뒤에 두 문제 남았거든요. 그 두 개만 딱 풀고 10분 안 걸리잖아요. 9분 남았는데. 9분도 안 걸릴 거야. 9분 안 걸릴 거야. 네. 괜찮아요. 그냥 들어요. 머릿속에 저장해, 머릿속에. 이걸 풀이해주는 목적은 받아 적는 게 목적이 아니야. 조만간 또 풀 거거든. 그때 여러분의 힘으로 풀으라는 거죠. 자, 수특. 이거 쉬워. 머리가 안 터져요. 자, 화면만 봐봐 얘들아. 문제만 긴 거야, 문제만. 그죠? 문제가 졸라 길어, 그지? A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사이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 A 사이트랑 B 사이트에서는 각각 이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있어요.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있는데 A 사이트에서는 1.4 이상이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요. B 사이트에서는 A기가 이상이면 추가 요금이 부과돼요. 그러면 자 써놔보자. A라는 애는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0.2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A 사이트가. 그 다음에 B 사이트는 평균이 1, 표준 편차가 0.6인 요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B가. 그럼 이제 우리가 각각 원하는 건 뭐냐면 A 사이트에서 1.4 이상의 파일이 골라질 확률, 또 B 사이트에서 A 기가 이상의 파일이 골라질 확률,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P, X, A가 1.4 이상일 확률이 필요한데 이거 뭐 이 정도 그냥 표준화 암산으로 되잖아. 1 아니야 표준화 시키면. 그죠? 그럼 Z가 1보다 클 확률이니까 얼마예요? 자, 1보다 클 확률. 이게 0.34니까 0.16이죠. 0.16.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 B가 XB가 A 이상일 확률. 근데 이건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는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그냥 표준화만 시켜놓을게. 자, P, Z가 자 A를 표준화 시키면은 A-1을 0.6으로 나눈 거죠. 요럴 확률. 그죠?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요. A, B 두 사이트 중에 한 군데서 다운로드한 한 개의 영화 파일이 기본 요금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 영화일 때 딱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뭐야? 조건 확률이잖아. 그지? 추가 요금이 부과됐어. 부과됐는데 그게 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일 확률,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 놈의 값을 그냥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놈의 값을 K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확률이라는 것은 0.16에다가 K를 어떻게 한 것뿐에 요게 추가 요금이 부과된 파일일 확률이잖아. 그 중에서 그게 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일 확률. 그럼 여기 뭐가 올라가야 돼? K가 올라가야지. 그치? 근데 그 확률이 47분의 31이래요. 딱 보이지 않아? K 얼마야? 딱 보이잖아. 이게 딱 보이잖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 그냥 여기다 막 뭐 47 곱하고 막 이렇게 할 거야. 0.31. 그냥 0.31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0.47분의 0.31 되잖아. 그지? K는 0.31. 안 보이면 이거 곱해야지 이제 X자로 막 곱하고 막 해야죠. 0.31. 뭐지 이 조롱하는 느낌은? 0.31입니다. 0.31. 자 그러면 이 0.31이 A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K가 0.31이에요. 그러면 요것보다 클 확률이 0.31인 거니까 얘가 당연히 요 놈과 연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0.5라는 값이 바로 요 값이 되겠네. 그지? 얘가 0.5. 얘가 0.5가 되려면은 A-1이 0.3이 돼야 되지 않나? 네. 그죠? 그러면 A는 얼마야? 1.3. 1.3. 1.3. 그쵸? 답은 3번. 이렇게. 쉽죠? 자, 마지막 한 문제. 4분. 4분 내에 한번 해보자. 자, 다음번에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풀라는 거야. 자, 3번 볼게요. 3번. 자, 3번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가지고요.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을 했어요. 4장을. 근데 그 4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 중에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그 중에 작은 거 2개가 6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상식적으로 작은 거 2개의 합이 6보다 작거나 같은 일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시작을 할까? 반대로 가봐야지. 그치? 반대로.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6보다 클 때. 그래서 A 플러스 B가 6보다 큰 경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둘 거냐면 B를 기준으로 둘 거예요. B를 기준으로 두고 왜냐면 B가 우리가 C하고 D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 4장의 카드를 뽑은 거니까 B가 얼마냐에 따라서 CD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더해가지고 6보다 커지려면은 B가 아무리 작아도 얼마는 돼야 될까? 아무리 작아도 4는 돼야 돼. 그죠? B가 만약에 3이면 A는 B보다 더 작잖아. 그럼 B가 3이면 A는 아무리 커도 2잖아. 그럼 더해가지고 6보다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자 B 값이 4인 경우 그때 A는 그러면 무조건 3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6보다 커지니까. 자 그럼 그때 C하고 D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그러니까 CD가 될 수 있는 숫자가 5, 6, 7, 8인데 이 5, 6, 7, 8 중에서 우린 2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지. 근데 그 2개의 숫자를 크기와 상관없이 뽑아야 돼. 둘 중에 작은 게 무조건 C고 큰 게 D니까. 그죠? 그러면 4C2가 되겠죠? CD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4C2가 됩니다. 그럼 이게 6가지죠. 그 다음에 B가 5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나? 그치? 자 그리고 이 경우에 CD를 결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죠? 이 경우에 CD를 결정하는 경우는 이제 5, 6, 7만 쓸 수 있는 거잖아. 6, 7, 8만 쓸 수 있는 거잖아. 6, 7, 8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3가지겠죠. 3가지. 3C2가 되겠죠. 3C 3가지. 자, 그 다음에 B가 6이면 어때요? B가 6이면 A가 1, 2, 3, 4, 5인가? 이게 다 되고 그 다음에 CD를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 그쵸? 자 그러면 자, 요 경우는 B랑 A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왔고 얘가 몇 가지고 얘가 6가지고 자, 요 경우는 A가 3종류 나왔고 얘가 3종류니까 이거 몇 가지야? 이거 9가지. 자, 요 경우는 A가 5가지 나왔고 대신 CD가 한 가지니까 그냥 5가지죠. 그럼 다 합치면 몇 가지예요? 20가지가 되는 거죠. 20가지. 그쵸?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8장의 카드 중에 4장을 뽑는 거니까 8C4가 되겠죠. 8C4 중에 20가지가 6건의 확률이잖아. 그럼 요것을 1에서 빼줘야
그래야 문제에서 원하는 이 확률이 나오겠죠. 그죠? 요걸 만족하는 확률. 그치? 요거 계산해보면 여기 70 나오거든요. 70분의 20이니까 7분의 1을 1에서 빼가지고 7분의 5의 확률을 가진 사건이야. 근데 그런 사건을 지금 몇 번 반복한대요? 490번. 490번.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돼 여기서? 이항분포로 가야지. 그치? 이항분포. 자, 490, 7분의 5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당연히 정규분포로 바꾸면 얼마죠? 350, 여기다 7분의 2 곱하면 얼마야? 100이네. 그럼 10제곱이네. 그지? 자, 요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그럼 뭐 끝났죠? 표준화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야? 0.2부터 1.2까지인가? 마이너스 0.2부터 1.2까지. 그죠? 표준화시키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만 더해주면 되겠네. 몇 번이지? 2번인가? 2번.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라고? 43쪽까지. 43쪽까지. 나는 그 기출문제집도 1회차 끝났고 43쪽까지 다 풀었다. 그리고 교과서 1회차도 했다. 그러면 가도 돼요. 알았죠? 검사 바꾸고 가요. 수고했어요.